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식에 간다 조용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해봅니다. 방송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전 인재영입 위원장과 그 고문을 맡아오면서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 역시도 좀 부끄럽고, 하지만 제 얼굴에 춤맞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소회를 밝힐까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3개월이 지났네요. 3개월이 지났는데 구독자 수는 별로 뭐 늘지 않습니다. 늘지 않는데 조회수는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기에 좀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직까지 얼굴에 뭐 철판을 깔아주고 하나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또 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이 소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소상공인들만이라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또 이렇게 좀 부탁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이 좀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현재 9개월째 이렇게 엎치락 하고 있는 우리 행태에 참 전부 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연합회 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6월 달이죠.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평창 워크숍을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워크숍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일정이 그 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로연이죠. 거기서 이렇게 선물 교환하면서 나름대로 20, 30분간 그 영을 좀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뭐 술판, 춤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이렇게 유용했다는 식의 이런 보도를, 왜곡 보도를 사실 한 겁니다. 가짜 뉴스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 술도 그 지역에 있는 회장단들이 자기들 특산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교육이 끝나고 나는데 술도 한잔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걸 나누어 먹어서 따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뭐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뭐 술을 준비해가지고 술도 먹고 했다는 그런 참 그 왜곡된 보도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이상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뭐 춤판이 했는데 춤판 그것도 사실은 그 걸그룹이라고 했지만 30대 40대 되는 아주머니, 그렇죠, 아주머니들이죠. 그래서 방송 용어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갖고 그 연합회 소속의 그 연예인 그룹이죠. 지방 연예인 그룹인데 그런 분들이 오가지고 실비로 이렇게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걸 선정적으로 막 사진을 찍어갖고 그 춤판을 벌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다면은 배동욱 회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전체와 그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역 회장들입니다. 거기다가 지도자급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서로 석고대자한 마음으로 대호각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배성욱 그 중앙회장에게만 책임을 물어가지고 당신 물러나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자체는, 그럼 어느 누가 그 회장을 하겠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저도 옛날에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 회장도 그런 소속에 있을 때 경남 뭐 상인연합회 워크숍이나 뭐 전북이나 어디 가더라도 마지막에는 이제 식사하면서 여행도 즐깁니다. 그래서 뭐 지방 가수도 부르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참 정말 그 상인회 회장님들이 무보수로 이렇게 참 활동하시다가 그날만큼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교환하고 또 뭐 추첨도 하고 하는데, 그게 뭐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움을 겪어온 게 아니고 내부 분란을 위해 지금 이 조직이 완전
없어질 지경에 놓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회를 틈타서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배동욱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김인용 수석부회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비대위를 구성하고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15일이죠. 그때 서울 셰라톤 호텔 야외 애식장에서 임시총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배동욱 회장의 소문 절차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탄핵을 시켰습니다. 당시 이제 대의원 제적인은 49명 중에서 29명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23명이 찬성으로 정관 26조와 제27조에 의하여 배동욱 회장을 전격 탄핵 가결 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배동욱 회장은 또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방역에 대한 예방 책임과 또 공급 유용, 또 자녀에 대한 꽃을 갖다 매입했다 해가지고 8차례 정도의 경찰에 형사 고발을 당해가지고 고초를 엄청나게 당하고 지난 1월 달에 거의 무혐의로, 모든 게 무혐의로 이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서울지방 법원에 지난해 11월 10일 김일선이 한국유용사중앙회 회장이 신청한 배동욱 회장의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신청했지만 또 기각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또 김선희 회장이 한국유용사 중앙회로부터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또 패소를 했고요. 그동안 배동욱 회장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또 고뇌에 있었지만 또 조직의 혼란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참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지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는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집행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할만 다 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인효 직무대행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거 공고일을 정해갖고 4월 8일 오세희 후보를 단독 출마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배동욱 회장의 부회장단들하고 임원진이죠. 5명씩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합의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유는 대충 알죠. 알지만은 또 그걸 제가 방송에서 구구절절히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배동욱 회장이 지난 23일 김인용 직무대행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에 낸 탄핵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소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결 결정은 비대위가 50여 개 단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시키기 위해서 49개 단체를 전체의 대의원 숫자로 판단하고 임의적으로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겐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다고 이렇게 재판부는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가 성립 자체가 무효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려면은 5개 단체 2주일 전까지 이렇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대위가 해당 단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만 알렸고 2주 후 의결권과 선거권의 행사가 정지된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명식 회장을 탄핵하면서 그 회장한테 변명이라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탄핵을 시키고 소명도 못하게 하고 한다는 이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그리고 특히 이 단체가 사실은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또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김인용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배당욱 회장의 소명도 없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시총회를 개최해 내린 것은 모두가 불법 행위인 동시에 무효임이라는 결정일 것입니다. 배당욱 회장은 법원의 판결과 함께 다음날 사무국에 출근해가지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700만 소상공인의 고통을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업무를 연합회 정관 규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김인용 직무대행에 대한 지난 감정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집행부에 대해서 힘을 쏟아주자고 이렇게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도 일단은 김인용 수석부회장은 예정대로 4월 8일 날 이렇게 회장 선출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역 회장들의 지금 혼란에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회장들은 지금 2월 28일 날 이렇게 임기가 다 끝났고요. 지회 회장들은 3월 28일 임기가 끝난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인용 수석부회장 판결에 이렇게 불복해가 법원에 또 소를 또 제기하고 중소기업 벤처부에다가 또 배동욱 회장의 임기 규정에 대해서 또 질의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우연일인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3월 29일 자정에 배동욱 회장의 임기가 끝났다고 이렇게 공문을 소상공인연합회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배동욱 회장 역시 중기부의 의견을 감지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부회장들에게 오늘 4월 8일 차기회장 선출권에 대해서 법원에 총회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인가 이런 부분을 또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배동욱 회장은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중기부가 내린 의견은 연합회 정관 46조 1항 2항을 무시한 채 소공연 인원 선거 규정 38조를 들추어 보궐선거 회장은 전직 회장의 잔여 임기로까지로 한다는 자체 해석을 정말 부당하다고 그렇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의 관리감독청인 중기부는 배동욱 회장의 임기를 29일 자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밝혔기에 이 같은 중기부의 의견은 사실상 중기부가 뭔지 모르지 김인용 수석부회장의 논리에 손을 떨어준 그런 셈입니다. 만일 법원의 판결보다 중기부의 의견이 우선한다면 김인용 수석부회장이 3월 30일부터 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용시가 간다 이 같은 의견 결정에 대해서 중기부 관련 부서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에 연락을 했지만 지금도 통화가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통화가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소공연의 관리감독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 9개월 동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 일각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발빠르게 가만히 있다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의견을 검토도 안 해보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결정은 코로나로 인해 700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뻔히 자리 싸움이나 이권에 눈이 먼 단체에 대해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있다가 정작 배동욱 회장에게 승소 판결이 나자 김인용 수석부회장 소로 들어준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 8일 해당 선거하는 그 부분도 사실은 자격이 김인용 수석부회장은 직무대행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효화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과연 김인용 수석 부회장이 무슨 이유로 지난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는지, 임원 선출 피선거권이 있는지, 정관 임기 규정에 따라 선출직 임원의 법적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중기부가 먼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기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헛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김인용 수석 부회장이 정말 수석 부회장으로, 그것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시고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인용 수석 부회장 역시 자신이 왜 지난 선거에서 무슨 이유로 출마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자기가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니까 추대를 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그게 법적 하자의 제명이 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확실히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회의록과 녹취록을 잘 판단해 가지고 이게 증거가 제시되어야만이 배동욱 회장이 지금껏 겪어온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법정 대응이 이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사리사욕에 집착한 듯 보이는 소공업 집행부의 이러한 작태와 편향적 언론 모델에 대해서 SNS를 통해 지금 국민들이, 또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해체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또 준비할 것이라고 저에게 또 제보를 또 하고 있고, 사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디 정신 차려갖고 자신들만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인지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조직인지 한번 더 되새기고 이렇게 깊이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끌고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 조직은 어차피 해체됩니다.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결국은 이렇게 가면은 소상공인연합회는 7년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것도 불평불만이 많아도 사실은 법적인 그 테두리 속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지역의 회장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그 직능단체 회장들의 계모임 비슷한 이런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번에 직능단체 비대위에 포함되신 분들이나 배동욱 회장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이나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을 난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용시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는 일단 언론이니까 정확하게 정도를 긋고 이렇게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대표로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칠봉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단체로서의 명실상부하게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우뚝 서주길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